자, 이제 비유동자산의 유형자산이에요. 유형자산도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최대한 짧고 굵게 다 처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유형자산에서는 우리가 사용이 목적인 거죠, 그죠? 사용이 목적인 거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첫 번째는 취득. 그러면 유형자산 취득할 때 재비용 및 수수료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원가에 포함한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취득은 내가 산다라는 얘기인데, 사는 방법 중에 일반적으로는 돈을 주고 사는 게 기본인 거죠. 그죠? 그런데 돈을 주고 사지 않는 방법도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취득은 재비용 모두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차변에 건물이면 건물이 들어오고, 그리고 대변에 돈이 나가면 돼요. 그냥.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재비용이나 수수료들은 전부 다 원가에 포함한다. 이런 개념으로 일단은, 그 다음에 제가 아마 책에다가 필기해 드렸을 거예요. 뭐냐면 토지는 정집이라고 하는 게 들어간다. 그 다음에 기계장치는 시운전비라고 하는 게 들어간다. 맞죠? 네. 그래서 뭐 구건물 철거 비용도 토지의 취득 원가에 포함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재비용이나 수수료가 들어가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원가에 포함한다. 아시겠죠? 자, 일반적인 취득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환으로 인한 취득이 있죠? 교환, 그렇죠? 바꾸는 거. 그래서 교환은 다시 두 가지로, 뭐랑 뭘로 나눠질 수 있어요? 동종자산과 이종자산 간의 교환으로 나눠질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교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다 취득 원가 계산이에요. 무슨 계산? 취득 원가를 얼마로 할 거냐. 이걸 보시는 거니까, 동종자산의 경우에는 동종자산은 같은 자산끼리 바꾸는 거죠? 그러면 취득 원가가 얼마예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 제공한 자산이란 얘기는 누구 거? 내 거. 내 거. 내 거 장부가. 아시겠죠? 무조건 내 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내 거가 없으면 남의 거. 아시겠죠? 1순위는 무조건 내 것을 기준으로 한다. 결국 동종자산은 장부가대로 취득원가가 설정이 돼 있다. 제공하고 제공한 것만큼 받으니까 처분손익이 없다. 처분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종자산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입니다. 내 자산의 공정가치가 없으면 상대방 자산의 공정가치. 아시겠죠? 그래서 1순위는 무조건 내 거를 기준으로 한다. 제공한 자산, 내 거의 공정가치로 계산을 하게 된다. 결국 내 장부가와 공정가치는 서로 다를 수 있죠. 그렇죠?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종자산은 처분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교환은 서로 바꾼 거고요. 서로 바꾼 거고. 자, 그 다음에 무상 증여받을 수 있죠. 무상 증여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대주주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야산을 이거 니네 회사 갖다 써라. 이렇게 해서 주면 회사 입장에선 토지라는 게 생기죠. 맞나요? 네, 그러면 무상 증여받았다. 무상 증여받았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차변에 토지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문제는 재비용 어떻게 해요? 무조건 원가에 포함하셔야지 돼요. 아시겠죠? 네, 재비용 무조건 원가에 포함. 왜냐면 땅을 그냥 줬으니까 등록해야 되려면 세금도 내야 되고, 그쵸? 그런 재비용이 발생을 해요. 근데 재비용 무조건 다 포함. 그러면 우리는 재비용은 대변에 돈으로 나갈 수 있죠. 그쵸? 재비용은 대변에 돈으로 나갈 수 있고, 그쵸? 그 다음에 토지 원래 기증받은 거는 뭐라고 하면 돼요? 개정 과목을? 그렇죠.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산 수준 이익이라고 하는데 이 자산 수준 이익의 금액은 얘 금액은 무조건 공정가치입니다. 아시겠죠? 얘가 가끔 이렇게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대주주 김개똥이가 가지고 있던 토지 장부가 1억 원짜리를 그 다음에 공정가치 2억 원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금액이 2개가 주어지고 3개가 주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써야 되는 금액은 무조건 공정가치만큼이 취득원가가 된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공정가치에 재비용 포함해서 우리는 토지금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교환했고 무상증여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강제매입 국공채. 강제매입 국공채. 차량 운반구 구입을 하는데 지역개발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 한다. 그쵸? 요점만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강제매입 국공채는 어떻게 정리하면 되죠? 차액을 원가에 포함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게 정답이 그냥 이게 끝이에요. 차액을 원가에 포함시켜 주시면 된다. 자, 예를 들자면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구입을 하는데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구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채권이 20만 원짜리예요. 20만 원. 이거는 액면. 액면이 20만 원인데 공정가치가 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얘의 공정가치가 예를 들어서 14만 원짜리다. 공정가치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그냥 붕괴한다라고 하면 저는 차변에 차량 운반구가 들어오겠죠. 차량 운반구가 그냥 얼마 들어오면 돼요? 1,006만 원. 아시겠나요? 그래서 강제매입 국공채는 무조건 액면과 공정가치의 차액만큼이 원가에 포함. 이해가 되셨죠? 자, 저는 돈이 대변에 빠져나가요. 그죠? 대변에 돈이 빠져나가는데 돈은 내가 예를 들어서 보유하고 있겠다. 그러면 돈은 무조건 얼마 나가요? 1,020만 원이 나가겠죠? 그러면 14만 원만큼의 나는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이 되든 매도 가능 증권이 되든 만기 보유 증권이 되든 유가 증권이 들어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걸 바로 팔아버리는 수도 있어요.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경우고 얘를 그냥 즉시 매각했다. 그러면 우리는 돈이 그냥 1,006만 원이 나가면 끝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팔아버렸으니까 단기매매 증권이 안 들어오죠. 바로 다시 14만 원 내다 파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차량 운반구의 가격은 이 둘의 차액 6만 원이라고 하는 차액이 생기게 되는데 이 차액 6만 원이 원가에 포함되는 겁니다. 무조건.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아시겠죠? 네, 그것만 신경을 써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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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처리. 네, 뭐 그냥 그럴까요? 쓰고 지워드릴게요. 그러면 자 우리가 동종자산이다. 동종자산이다. 자, 그러면 내 차, 취득가액이 1,00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이 있었다. 그리고 상대방 차, 내 차, 남의 차.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남의 차, 이 사람의 취득원가는 2,000만 원짜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예를 들어서 1,300만 원만큼이 있고, 내 차의 공정가치는 예를 들어서 700만 원 정도가 된다. 그 다음에 상대방 차의 공정가치는
예를 들어서 뭐 800만 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가 그냥 자료가 주어져 있을 때 얘를 우리가 그냥 둘로 나눠버리면 되죠. 이쪽은 동종자산으로 봤을 때 얘를 이종자산으로 봤을 때 이렇게 회계 처리 그냥 해버리면 되죠,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동종자산이다라고 보면 일단 저는 대변에 내 차량 운반부가 나가요. 그쵸? 내 차량 운반부가 나가는데 얼마짜리 나가요? 1000만 원. 그쵸? 차량 운반부 1000만 원이 나갔으니까 차변에 가서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무조건 소멸해야 돼요. 얼마가? 400만 원. 맞죠? 그리고 새로운 차량 운반부가 다시 들어와야 되죠. 맞나요? 그런데 동종자산이면 준 것만큼만 들어오니까 내 차량 운반부가 얼마 돼요? 빙고 600만 원짜리가 들어온다고요. 그냥. 차량이 몇 번 들어와요? 이걸 이렇게 바꿨거든. 교환이. 교환. 이해되시나요? 이게 끝. 그래서 처분손익이 없어요. 처분손익이. 아시겠죠? 이종자산으로 봤다, 얘를. 만약에 이종자산으로 봤다. 그러면 저는 일단 내 차량 운반부는 무조건 나가요. 얼마짜리가? 1000만 원짜리가. 아니요.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 무조건 내 장부상에서 지워야 되잖아요. 지워야 되니까 내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먼저 없애야죠. 그래서 취득원가로 나가는 거고. 왜? 얘는 취득원가가 변함이 없으니까. 그쵸? 그러면 차변에 뭐가 없어져요? 감가상각 누계액 없어져요. 얼마가? 400만 원. 맞나요? 그리고 저한테 새로운 남의 차가 들어오겠죠. 그쵸? 그러면 저는 차변에 차량 운반부가 생기겠죠. 차량 운반부가 얼마가 들어와요? 7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이종자산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그러니까 내 거에 공정가치가 들어온다고. 안 헷갈려. 그러면 우리 100만 원 남았나요? 네. 그쵸? 100만 원 남았죠? 그럼 대변에 뭐가 생겨?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100만 원이.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내 차의 공정가치가 안 나와 있다. 그러면 차량의 취득가액은 800만 원이 돼요. 내 차의 공정가치가 없으면 남의 차의 공정가치. 그건 이종자산일 때만 필요하니까. 동종자산은 무조건 다 필요 없어요. 내 것만 필요해요. 동종자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참, 문제도 잘 만들어요, 그죠? 자, 이해되시죠? 네, 여기만 썼다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